안녕하세요. 전원경의 그림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전원경의 그림 콘서트는 음악과 미술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신개념 콘서트인데요. 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우리들이 일상에서 언제나 겪고 있는 장소, 집과 식탁입니다. 자, 그림이라는 것은 과거로 열린 창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300년, 400년 또는 그것보다 더 먼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고통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림들은 과거라고 해도 조금 거창하고 거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신화라던가 군주라던가 교회라던가 그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림들은 그것보다는 더 작고 소박한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그림 속에 어떻게 표현이 되었을까? 어찌 보면 우리가 집을 다룬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베르메르의 밀크메이드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 시민사회는 그림의 역사에서 상당히 독특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네덜란드에는 당시 왕도 없었고 귀족도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공화국을 이루어서 온전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시민들은 거창하고 큰 주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작은 집에 걸 수 있는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을 원했습니다. 화가들은 그런 주제를 자연히 그리게 되었는데 이 밀크메이드에서도 그녀가 일하는 집이 그렇게까지 큰 부잣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엌은 상당히 작고 또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부엌에서 우리가 하는 늘 평범한 일, 일상의 일을 하고 있는 처녀는 지금 온 신경을 자신이 하는 일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들어와서 일하는 처녀의 이마와 어깨와 팔뚝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침 상은 참 간단하다 못해서 소박하네요. 지금 호밀빵과 우유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일들, 어찌 보면 시시해 보이고 단조로운 일이라도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천국이 온다는 것이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개신교 칼뱅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림 속에 등장한 부엌에서는 뭔가 당시 삶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래된 낡은 벽에는 못을 박았다가 뺀 자리까지 그렇게 가감없이 그려져 있고 발치에는 언발을 녹이기 위한 작은 난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고 소박한 공간에서 옛날 사람들은 일을 했고 그 일이 가지고 있는 단순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노동이지만 그 노동이 가지고 있는 진실이 우리 눈에 비칠 때 우리는 그 그림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네덜란드에서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종교적인 색채를 담고 있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종교적인 내용의 그림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이 믿었던 칼뱅파는 성상이나 성화를 통해서 교회를 장식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화가들은 종교적인 내용을 담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종교를 언급하는 대신 간접적인 방식으로 근면이라던가 성실이라던가 절약 같은 주제를 보여줌으로써 이 그림의 주인들이 칼뱅파의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 성실한 신민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자, 클라라 페테르스가 그린 이 파이가 있는 정물 이런 작품들은 무언가 당시 정물화를 그린 화가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그림 테크닉을 자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바삭바삭하게 잘 구운 파이라던가 아니면 물이 담겨 있는 투명한 이 유리잔이라던가 소금이 놓여져 있는 은 그릇의 광채 등을 통해서 광택 등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물건의 표면을 그리는 화가의 능수능란한 솜씨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소금은 당시에 상당히 비싼 것이었어요. 말하자면은 이 식탁의 주인은 이 식탁이 차려진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해서 자신들의 부를 아낌없이 자랑하는 것이 당시의 미덕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근검절약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역시 화려하게 차려진 이 칠면조파이가 있는 식탁에서 안주인은 소금을 재활용 종이에 싸서 내놓았습니다. 지금 소금이 쌓여져 있는 종이는 새 종이가 아니라 무언가가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듯한 한 번 쓴 종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작은 것 하나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안주인이 이 집안의 안주인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림의 화가는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정면에 그려진 레몬 역시 이런 정물화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인데 이 레몬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레몬은 상당히 예쁜 과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과일을 까서 먹으려고 하면 대부분의 레몬은 너무 셔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역시 이 그림이 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인생은 때로 근사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인생의 알맹이는 레몬의 알맹이처럼 씁쓸하고 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 살짝 종교적인 색채를 가미한 그림입니다. 풍성한 식탁이라는 메이에렌의 그림은 그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사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식탁이라는 그림의 제목과 달리 여기 차려져 있는 음식들은 하나같이 무언가 그렇게 먹고 싶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여기 메로는 지금 너무 익다 못해서 거의 상한 듯이 씨들이 다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고 과일들 역시 다 바랜 듯한 갈색입니다. 갈색의 과일이나 야채는 상한 색깔들이죠. 여기 이 다른 화려하게 차려진 그러나 상한 듯한 음식들은 이렇게 사치스럽게 살면 안 된다라는 하나의 반면적인 교훈을 그림을 보는 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런 그림을 걸어놓고 어떻게 풍성하게 화려하게 차린 식탁을 만들 수가 있었겠어요. 하루하루 근검절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상의 미덕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화가는 보는 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